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셨죠? 그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 또 바뀌었어? 앱 아이콘 모양이 바뀌고 어제까진 잘만 되던 결제 방식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내가 즐겨 쓰던 메신저 기능까지 위치가 슥 바뀌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새로운 게 나왔으니 빨리 적응해. 이거 모르면 너만 뒤처지는 거야. 이제는 기술만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죠. 유행하는 단어, 투자 트렌드, 심지어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까지 분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우리는 마치 끝이 없는 러닝머신 위에서 최신 버전의 인간이 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새로운 걸 하나 배우면 또 다른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올 때의 그 막막함. 분명 더 편해지려고 만든 기술인데 왜 내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걸까요? 오늘 마음다이소에서는 우리를 숨가쁘게 만드는 이 업데이트 피로감의 실체를 심리학적으로 파헤쳐보고 이 속도 위반 세상에서 내 마음의 속도를 지키며 우아하게 살아남는 법을 제안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뒤처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나만의 속도를 즐기는 여유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심리학에는 인지적 과부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배운 기술은 수십 년을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거는 법이나 TV 켜는 법이 10년 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기종 하나만 바꿔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8090 세대인 우리에게 이 피로감은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의 낭만과 디지털의 효율성을 동시에 경험한 낀 세대거든요. 손편지의 감성을 알면서도 챗GPT로 메일을 써야 하는 이 극명한 온도차. 뇌는 이 두 세계를 오가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때마다 우리 뇌는 기존의 회로를 멈추고 새로운 회로를 깔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우리를 녹초로 만드는 주범이죠.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느라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은 실행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피곤하면 좀 쉬면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소식 버튼을 누를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무리에서 뒤처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어디에 사자가 나타났다더라, 어디에 열매가 많다더라를 빨리 업데이트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었죠. 그 생존 본능이 현대에 와서는 최신 트렌드나 새로운 툴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된 겁니다. 나만 AI 활용법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이 주식 코인 정보 놓친 거 아니야? 나만 이 유행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우리를 끊임없는 업데이트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업데이트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한 강박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갓생을 살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새로운 앱을 깔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효율적인 인간이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을 통해 경고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지고 효율성이 극대화될수록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노래 한 곡을 들으려면 레코드샵에 가서 앨범을 사고 턴테이블에 올리는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트리밍 앱 업데이트 한 번이면 전 세계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전보다 더 음악을 깊이 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지와 빠른 업데이트가 우리에게서 깊이를 앗아갔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정작 즐길 힘은 남지 않는 것. 이것이 업데이트 피로감이 가져온 슬픈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 위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역설적이게도 선택적 무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내 삶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지 않은 정보나 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난 그거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력 예산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주의력은 한정된 예산과 같습니다. 별 의미 없는 앱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유행하는 챌린지를 따라하는 데 예산을 다 써버리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나 자신과의 대화나 가족과의 시간에는 쓸 예산이 바닥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업데이트해도 되는 것으로 분류해보세요. 세상의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까지 100km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내 일상 안에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은 매초 변하지만 아날로그의 세계는 느릿하게 흐릅니다. 종이책의 질감,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숲길을 걷는 감각, 요리할 때 풍기는 냄새. 이런 것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 머물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업데이트의 긴장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합니다. 하루 중 단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고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통찰을 얻게 해주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쉼표가 있어야 악보가 노래가 되듯 우리 인생도 이 아날로그적 쉼표가 있어야 비로소 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로 취급하지 마세요.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이 아니면 오류가 나고 쓸모 없어지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축적되는 존재입니다. 낡은 것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경험했던 그 느린 시간들, 삐떼 번호를 외우고 공중전화 줄을 서던 인내심, 친구의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던 그 무모한 신뢰,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심리적 자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스킬 업데이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를 명확히 아는 철학 업데이트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단단하면 외부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상상도 못할 만큼 더 복잡한 기술들이 쏟아지겠죠.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온 생존 전문가들입니다.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디지털의 편리함을 활용할 줄 아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최신 버전이 되지 못해 불안해하는 대신 나다운 버전으로 슬기로 마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림 설정은 좀 꺼두셔도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마음다이소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한 여러분의 뇌에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5분간의 진짜 휴식을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업데이트 피로감 해소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도 안녕합니다.